전번 시간에 뇌질환,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병으로는 오늘날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뇌질환에는 이 뇌출혈과 뇌경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정혈을 먼저 다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혈 중에서도 어떤 혈을 제일 먼저 다스릴 것이냐. 이제 정혈에는 손에 소상, 상양, 중충, 관충, 소충, 소택이 있고, 발에 지엄, 족규엄, 용화혈, 또 용천, 여태, 태돈, 은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풍의삽 난탄증의 선보 태돈 태백사다. 중풍 의삽 난탄증, 침을 흘리고 말이 스톱돼요. 그리고 난탄증, 아주 말 바람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증세는 선보, 먼저 태돈을 보호하고, 태돈혈을 보호하고 태백혈을 사하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태돈혈은 엄지발가락에 이 조각근, 엄지발가락에 이 바깥쪽 조각근, 이 엄지발가락의 이 조각 발톱의 근 하단부에 수직선과 지어갖고 이것이 태돈이다. 이것이 태돈이에요. 이것이 태돈혈이다. 태백혈은 선보태돈, 즉 태돈혈을 먼저 보호하고, 족걸음 간경에 태돈혈을 먼저 보호하고 족태음 비경의 태백혈은 은백이고, 은백, 그 다음에 이제 이 촉모 부위가 있는 데가 태도고, 태돈, 이 발가락, 그 다음에 이 약간 튀어나온 쪽에 들어간 쪽이 태백이다. 그래서 태돈혈을 보호하고 태백혈을 사한다. 태돈혈을 보호하고 태백혈을 사하는 거예요. 이 보호와 사의 개념은, 물론 종류가 이제 이 침을 넣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볼을 침을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둔다고 보시면 돼. 보혈은 침을 주어서 그냥 가만히 꼽아 놓는다. 꼽아 놓는 것이 보혈이고, 사는 침을 주었다가 빼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강하게 침을 찌르고 바로 빼버리는 것. 그것이 사고, 보는 그냥 이렇게 침을 꼽아놔. 그것이 보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그 경혈에 따라서 이 주위에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침을 주는 것을 보라고 하고, 그 반대를 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꼽아놓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꼽아놓는 것을 보라고 하고, 사는 찔렀다가 바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강하게 찔렀다가
빼는 것을 사라고 하고 그냥 꼽아놓는 것을 보라고 한다. 그래서 선보 태돈, 태돈이라 유침을 시키고 태돈이라 유침을 하고 태백에 찔렀다가 빼놔야 돼요. 이것이 태돈과 태백이다. 그러면 왜 태돈이고 왜 태백이냐? 그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침을 준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고 또한 누구나 침을 준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누가 주면 잘 낫고 누가 주면 잘 안 나.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안 듣는다. 그것을 이제 무효정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왜?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왜 태돈일이고 왜 태백혈이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꾸 먹어요. 먹는다. 먹다가 보면은 살이 칩니다. 살이 쪄. 살이 찐다. 살이 찐다는 얘기는 토가 강해진다. 토가 강해진다. 토가 강해져. 이 토가 강해지면 토극수니까 수가 약해집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정력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수가 약하게 돼 있어요. 수가 약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수가 약해지게 돼 있는데 살이 쪄가지고 토가 강해져가지고 수를 또 약해졌으니 수가 더 약해졌어. 수가 더 약해졌다 이거. 수가 약해지니까 우리 몸에 이 목화 토금수가 항상 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수가 약해졌어. 수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화가 강해지는 거야. 즉 수가 약해졌단 말이야. 수는 분명히 약해졌는데 이 화는 내 몸에 있던 화가 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화에서 수가 약해졌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지고 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거야. 화가 상대적으로 강해. 이것을 가지고 허열이라고 그래. 허열이다. 즉 신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허열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무슨 증상이냐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열기가 머리로 올라가. 열기가 머리로 올라가서 허열이 올라.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성질이 나고 참지를 못하게 된다. 이걸 소위 말해서 갱년기 현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갱년기야. 음성이 양성으로 변하는 것. 음성이 양성으로 변해. 수가 약해져서 허열이 강해져. 즉 음성이 양성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갱년기다. 그래서 갱년기 때 이 전기가 감소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이거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원래 이제 우리 인체는 이 화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의 성질은 가벼우니까 뜬단 말이에요. 위로 뜨면은 이것이 위에 있는 물을 데펴서 물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을 데펴서 위로 다시 위로 올려야 돼. 그자 밑에 그럼 이 불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양화인데 음화만 올라가지고 양화가 물을 데워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즉 수화가 원활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양화가 감수가 됐으니 음화만 기승하여 이 물이 상하로 원활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를 못해. 그래서 막히게 된다. 이 막히게 된 것이 바로 뇌경색이다 이거야. 또한 이 음화가 기승하여 음화가 커져서 터진 것이 바로 뇌출혈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먹은 것이 살이 쪘으니까 살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빼니까 토를 빼려면 목극토를 해야지. 목극토를 해야 돼. 그래서 목의 힘을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간이 바로 음이잖아요. 그래서 간의 목혈, 족거름 강령의 목혈인 정혈, 태돈을 보한다 이거야. 즉 토가 강해졌으니까 토의 힘을 빼기 위해서 목극토로 태돈일을 보하고, 또한 허혈이 강해져서 양화가 줄었잖아요. 양화가 줄었기 때문에 양화를 크게 해주려고 그러니 목생화. 그래서 역시 태돈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태돈일을 보호하는 거야. 즉 몸에 살이 쪘으니까 토를 극하기 위해서 목인 태돈을 쓰는 것이고, 허혈이 강해져서 양화가 약해졌으니 양화를 생하기 위해서 목생화, 태돈일을 쓴다. 그래서 선보 태돈이야. 그 다음에 태백혈은 이 토혈이잖아요. 족태음 비형의 은백태도 태백, 은백태도 태백, 즉 목화토, 족태음 비형의 태백혈은 토의 토혈이라. 지극히 토가 강해. 그래서 토를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토의 힘을 빼려고 그러니 바로 이 살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태백혈을 상한다. 그래서 선보태도 태백사야. 이것이 바로 사암도인이 오행침을 창현하신 계기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중풍의 뇌출혈과 뇌경색에는 태돈일을 보호하고 태백혈을 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허혈이 오른다는 것은 이 헛된 욕망, 헛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색을 탐하는 게 이것이 바로 세금이야, 세금. 이게 세금이에요, 이게. 이것이 세금이고, 그래서 이 강해지니 뭐가 터지나? 뇌출이 생긴다. 이것이 수음이다, 수음. 이것이 수음이에요. 그래서 색수상현식 할 때 세금과 수음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대돈이라고만 배웠어요. 대돈. 태돈이 아니고 대돈으로만 배웠어요. 대돈. 대돈이라고 해서 대돈. 그런데 오늘 제가 태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태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태돈이라고 한다. 이거를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비록 내가 태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대돈이나 태돈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그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태돈이 맞다. 그래서 이 왜 태돈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태돈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또한 모든 이 층과의 교과서가 태돈이 아니라 대돈이 아니라 태돈으로 다시 써져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침구학의 이 가장 이 근간되는 이 책이 바로 이 14경발이야. 이 14경발입니다. 14경발이. 14경발인데 14경발이에 이 대돈이라고 돼 있어요. 대돈이라고. 보다시피 대돈이다. 근데 여기에 이 대자를 보세요. 대자를 보시면 대자에 이 약간 간이 딱대기 하나 그려져 있어. 이 대자에 14경발이에 이 대자를 이렇게 쓰고 요 대자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선을. 이 태지도 마찬가지지. 태지도 이 대자에 선을 그어놨고 대돈에도 대자에 선을 그어놨다. 그래서 이거를 이 학자들이 이 선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이것을 대자라고 읽었어요. 대자로. 그래서 이게 대돈이 됐는데 이 줄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태자야. 태자를 이렇게 썼어. 태자를. 그러면 이게 왜 대자냐?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아끼는 이 순음경이 있어야 돼. 순음경. 이 순음경에 차관 대중
태강당. 예, 여기는 큰 대자를 써놓고 대중할 때는 대자하고, 이 태강당에는 태자라고 줄을 그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대자는 보살의 의미야, 보살. 성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냥 크다 할 때는 태자라고 썼어. 이 태도는 큰 거야, 큰 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이게 태자냐? 분명히 내 증거를 내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이 태도에 있는 이 줄을 그냥 대자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조건음 강의의 첫 페이지에 분명히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자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태동.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 대자, 이 점이 하나 찍혀 있지? 분명히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응? 본문에 이 대자라고 해놓고 줄을 그어놨으니까 이걸 그냥 대자로 읽어버린 거야. 저기 줄이 분명히 이게 대자가 아니고 태자라, 태자. 이게 이제 긴 발음이야, 긴. 발음 좀 길게 하네. 태충, 태돈. 줄이 없으면 좀 대돈. 4대가, 목화수검토, 5대가, 4대가, 대보살. 이럴 때는 좀 짧게, 대보살. 이렇게 하고, 태돈, 이거는 좀 길게, 긴 뜻이 있고, 길게 읽는 태자야, 태자. 이거에 대한 증거를 바로 이 순응경을 내가 읽으면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 순응경에서 내가 이 대자가 이렇게 된 의미를 보고 이 14경 발의를 내가 다시 본 거야. 그랬더니 태자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대자가 아니라 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또한 조건음 강의에 있는 태도에는 분명히 점을 지켜 있는 공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분명히 태자. 그래서 대가 아니라 태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국내에 있는 모든 침구술의 교과서는 태돈으로 분명히 다시 써야 한다. 학자들이여 잘 보고 공부를 하시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를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 중풍의 내출과 내경색의 선보태돈 태백사 중풍의섭 난탄증의 선보태돈 태백사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중풍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